네, 강프로입니다. 자, DI 봅니다. 자, DI 오늘 11% 올랐습니다. 왜 올랐는지는 아시죠?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 DI가 왜 반등이 나왔고 우리가 어느 타점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봐야겠죠.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연결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거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I를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쪽 구간인데 매수매도 이렇게 됐고 지금 쭉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잡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쵸 쌍봉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매매를 제가 언제 했는지를 보시면 일단 확인하고 매매를 했죠. 그쵸? 확인하고.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일단 이 부분은 깔고 보셔야 되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 즉, DI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뭐가 나옵니까? 삼성전자는요, 지금 HBM을 지금 실제 엔비디아 쪽으로는 납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가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올라오면 조정 주죠. 즉 올라가는 구간에서 고가 돌파가 나오면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삼성전자 같은 정말 그 빅샷들 완전 큰 대기업들 이런 주가는 변동성이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변동성은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시장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고 I와 같은 종목들, YC와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격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을 때 우리가 DI와 YC 같은 종목을 보는 거고 최소한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딱 뒤집어서 보면 삼성전자 올라가면 시장 조정이 나온다는 부분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 끄트머리에서는 DI도 YC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HBM 장비를 납품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HBM을 납품하지 않고 있으니까 왜? 요래야 앞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관점 자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이런 구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25%, 14%쭉 보면 뭐 26, 22, 18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강세 종목에 들어가서 손절을 하자. 그렇죠. 그래서 싸게 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진짜로 내가 봐야 되는 건 DI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나오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작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매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까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부분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부분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DI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보시면 어때요? YC 같은 것도 있죠. 위에 태성도 있죠. 실제 결과를 보면 태성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저 매수매도 50% 매수매도 11% 그쵸?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그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요걸 보면 됩니다. 요걸 보면 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DI의 제가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DI의 실적을 보면 자 보세요. 뭐 지금 시가총액 기준에서 우리가 뭐 굉장히 뭐 높다고 보실 수도 있고 낮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진다면.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높은 게 맞아요. 60억. 23년도에 60억 벌었는데 시가총액 6천억이면 당연히 비싸죠. 그렇죠. 60억에 6천억 잡으면 몇 배입니까? 100배잖아요. 100배. 100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누구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지만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역성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가치가 좋아지잖아요. 25년도에는 600억, 26년도에는 800억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성장률로 봤을 때는 23년도 대비해서 25년도까지의 성장률이 몇 배 나와요? 10배 나오잖아요. 10배.
그렇죠? 그럼 10배 나오는 것만큼 주가가 지금 반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이 내용을 먼저 하는 게 가격적인 움직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말고는 철저하게 다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는 게 좋고, 뭐 그런 과정에서 유보율이 몇이다, 부채 비율이 몇이다,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적에 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전반적인 우리가 보는 그 재무제표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 뭐 재무제표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가격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태석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우양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딱 매매해서 41% 만들죠. 이런 상황을 만드니까 올라가는 부분에서만 공략을 하자. 매매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내가 뭐 가격대를 보지 않았을 때 진짜 어이없는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저도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팔았더니 바로 반등 나오고. 그건 내가 중간에 있는 타점 자체를 그쵸 매매하면서 실수가 나와서 그런 거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하게 가격을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DIA와 같은 종목군들도 그쵸 철저하게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11% 정도 반등, 그리고 장중에 그쵸 거의 한 20%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2천억대면 DI 기준에서 상당히 많이 터진 거래에 속합니다. 그쵸 많이 터졌을 때는 뭐 그것보다 뭐 더 많이 터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래 대금 기준이기 때문에 이 밑에는 거래량이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넘을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가격대를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요것까지도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오니까 무조건 가격만 보자. 무조건 이거 말고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죠. 가격을 내가 어떻게 볼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DI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목표입니다. 올라가는 부분을 철저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주 안에 수익 전환 안 되면 손절한다. 손절하려면 내가 치명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 함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수익 중요합니다. 근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기간이에요. 기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 내용도 함께 받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쵸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가격대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매도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뭐 분석 방법, 그런 부분들,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을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